んは。コモンズトークを始めます。私は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の記者をしております岡本由香と申します。今日の聞き手を務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では12月3日の夜ですね、皆さんも無論関心持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と思いますけども、韓国で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一切の政治活動を禁じるなどとした非常戒厳令を宣布す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すぐにですね、市民と議員たちが国会の前に駆けつけました。で、議員たちはその国会で、その戒厳令の解除要求の決議案を出して、それが可決したということで、6時間余りで戒厳令は幸いにも解除されました。そしてその後、野党6党がユン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を国会に提出しました。そしておとといですね、7日には、主催者発表で100万人、警察の推定で15万人の市民たちが国会を取り巻いて集まって、ろうそく集会をする中、国会ではもう残念ながら5票だけですよね、5票足らずに、その弾劾案がですね、不成立というふ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で、その後ですね、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は11日に、11日、あさってですね、弾劾案を再提出するっていう方針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ですので、それを受けて来週の14日には国会の本会議で採決を図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また、韓国検察は内乱事件の企画者の、前国防相を、逮捕し、そして共に民主党は、本日9日ですね、ユン大統領を内乱罪で捜査するための法案を国会に提出しました。このようにですね、毎日、時々刻々と事態が変化しているので、日本にいる私たちも毎日ハラハラしながらニュースを見守っています。で、その大変、そのお忙しい中ですね、今日はニュース打破のキム・ヨンジン代表をお招きしました。でニュース打破は探査報道専門の非営利独立メディアです。で、探査報道とは日本では調査報道のことです。キム・ヨンジンさんはもともとは、公共放送の KBS の調査報道チームのチーム長をでした。で、私はですね、この映画共犯者たちの上映に関わって、それ以降、韓国の独立メディアの取材を続けています。で、この映画は2008年、イ・ミョンバク政権からパク・クネ政権にかけての9年にわたるですね、報道弾圧、それに対して放送陣たちがいかに抵抗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描いたドキュメンタリーです。で、その公共放送などで解雇されたり、自ら辞めたりした記者たちが集まって、非営利で探査報道をするニュース打破を始めたのが2012年から13年にかけてのことでした。で、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のメンバーもですね、今年の夏、韓国の独立メディアとの交流を始めたばかりです。さて、それでは、ユン大統領がなぜ非常戒厳令をしたのか。それにはですね、ユン政権がどのような政策を行ってきて、それが社会でどう受け止められてき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抜きにしては、この事態が理解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こで、ユン政権によるですね、報道弾圧と戦ってきたニュース打破のお話を聞きたいと思ったわけです。日本では独立メディアといってもちょっとイメージしにくいかもしれません。ちょっと規模だけご紹介しますけれども、ニュースダーハの会員は現在、昨日確認しましたが、現在約4万9200人、つまり約5万人ですよね、になるそうです。すごい素晴らしいですと思いますけど、職員は約52人いるそうです。で、権力から独立した自由なメディアを作るために、企業からの寄付も広告も取らずに、この市民の会費だけで運営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さらに、後で詳しく話が出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ニュース打破が毎日配信している、ニュースがあるんですけども、
それの視聴回数は、まあ、少ないもので十数万。で、100万を超えるものも非常に多い。これだけの、まあ、影響力、まあ、この視聴回数だけ見てもですね、ちょっと想像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では早速ですね、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ニュースタ派の代表のキム・ヨンジンさんをご紹介します。선생님 조금 인사하세요. 네, 한마디 인사. 한마디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일본 시청자님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요즘 음.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こんにちは。私はニュースダハの代表を務めております、キム・ヨンジンと申します。日本の視聴者の皆様とこのような意味のある席を持てたことも大変嬉しく思います。非常に、緊急な状況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内容を知らせる機会ができて非常に嬉しく思います。はい。では、いくつか質問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進めていきます。先ほど説明したように、12月3日の夜の戒厳令からですね、まあ、今までの経過を、キム・ヨンジンさんがどう見ていらっしゃ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まあ、ご自身も、戒厳令のすぐ後に何か圧力を受けたってことも聞いてますので、ご自身の経験も踏まえてお話しください。 예, 일본 언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세하게 보도된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TV에 나타나서 비상계엄을 발표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비현실적이었고 그걸 본 이제 사람들도 대부분 너무 이제 황당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음,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 발표 직후에 많은 이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야당 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회로 갔고 그 이제 국회로 간 이유는 비상계엄 그 해제 결의안을 국회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이제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그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적 과반 이상이 그걸 해제를 요구해서 이제 그 결의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공간이 됐죠. 그 당시에.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まず、日本ではどう報道されていたかはちょっと、存じ上げませんが、まず3日の夜ですね、突然、ユン・ソンヨル氏と今は呼びましょうか、ユン・ソンヨル氏が、テレビに出てきて、戒厳令を発令しました。で、非常に、非現実的で、驚くべき出来事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発表後、市民たちは、すぐに国会に、駆け寄って、で、その中には、野党の議員ももちろんいて、野党議員たちは国会の中へと入っていきました。で、その目的としては、この戒厳令を解除するための案を通すためですね。で、この戒厳令なんですけれども、大統領が宣布しても、議員たちが過半数以上反対をすると、解除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決められておりますので、その意味で国会が非常に大事な場所でありました。그 시각에 이제 그 한국의 그 이제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이제 707 특수임무대라는 이제 그 무시무시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원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특전 그 부대 대원들이 그 이제 계엄군이라는 이제 신분으로 주로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그 국회 상공에서 이제 국회 앞마당에 내려서 이제 국회를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조금씩 이제 알려지지만 그 이제 특임대 같은 특수부대들이 국회에 들어온 건 이제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まあ、同時刻、どの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たかというと、韓国には特殊戒厳軍というのがいます。で、そこに、特殊任務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部隊員たちが、戒厳令が発令された後、主にヘリを使って、国会に向かいました。で、侵入するため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その後の報道の中では、それは政治家たちを逮捕するための行動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국회로 막 진입하려고 그럴 때 이미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이제 몰려들었고 또 이제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이제 그들과 이제 대치를 해서 국회 진입을 이제 꽤 상당 기간 이제 저지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 일본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부 그 특임대 요원들이 그 국회 진입하는 그 이제 창문을 깨고 국회로 이제 들어오고 그 민주당 그 야당 이제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뭐 대치하고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혼란이 벌어졌고 또 이제 어쨌든 그 국회 안으로 이제 진입한 그런 이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보좌진과 시민들이 이제 가로막아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이제 표결에 붙이는 데까지 그 무사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で、まあ、その時、彼らが侵入するのを市民たちも力を合わせて防ごうとしたんですけれども、野党の議員もそこに関わりました。で、視聴者の、日本の視聴者の方々も見た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部隊員たちが窓を割って侵入しようとしているところが、映像に映っ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でその中で、韓国民主党の議員たちが、まあ、消火器を使って対応するというような場面もありました。で、戒厳軍たちは、国会本部に入ろうと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ことを防ぎながら、最終的にはその解除案っていうのを無事通すことができました。 네, 그 시각에 그 또 이제 국회에 이제 정문이 있습니다. 외곽 그 담장이 있고요. 근데 그걸 이제 경찰 또 이제 군인들이 그 에워싸가지고 시민들하고 이제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가로막았는데 그 이제 막은 그런 이제 상황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음, 국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지금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남았는데 그 한국의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이제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쨌든 국회의장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제 결국 국회 본회의장까지 무사히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그 이제 다룰 수 있는 정족수를 이제 넘어선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왔고 이제 굉장히 신속히 표결로 들어가 가지고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하는 그런 이제 표결 결과가 나왔고 그 즉시 이제 그 해제안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해제안은 사실상 이제 저기 이제 계엄은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그때가 12월 4일 새벽 1시경입니다. その時、国会の正面で、まあ、警察、軍、市民、国会議員の、まあ、衝突というか、攻防戦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国会議員の人たちは、まあ、入ろうと試みて、その中で特に、まあ、意味ある場面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国会の議長もその中にいまして、まあ、入ろうとする試みっていうのが、場面に移されていました。で、最終的には、190名の議員が、国会本部に入れて、解除案を、否決がされたんですけれども、190名全員が反対を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の時刻が、12月4日の、1時頃ですね。うん。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뒤에는, 근데 굉장히 이제 기괴한 게, 그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이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가, 한 한 3시간 뒤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런 그 해제 결의안이 이제 통과됐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다시 이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그 해제안을 또 이제 상정한 결과 또 논의를 한 결과 계엄을 이제 해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발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윤석열의 계엄 보고 이후 약 6시간 만에 최종적으로 이번에 그 이제 황당했던 그 개헌안은 이제 사실상 무효가 된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 이제 매우 긴박한 그런 6시간이 이제 그렇게 흘렀습니다. まあ、ちょっと不思議だった部分もありまして、その頃ですね、大統領室からは、取り立てて反応がなかったんですね。ただ、国会で否決された後、まあ、約3時間後、大統領の方からの発言がありまして、国務会議を集めて、まあ、解除の、動きを起こすということが、発言がありました。で、国務会議の方で最終的な、解除案が通らないと、解除には至ら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流れを通って最終的には6時間後に、正式的に無効になりました。で、その6時間というのは非常に緊迫したものであったと言えます。 그 이후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전 국민적 그런 분노가 그 이제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퍼졌고요. 이런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이제 그 세계에 확산이 됐고, 그런 이제 국민적 여론을 이제 반영해서 야당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안을 준비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핵안 표결은 12월 7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그 진행이 됐죠. 12월 10, 며칠이었죠? 12월 7일 오후 5시에 그 탄핵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ね。えっと、その後の動き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全国民に怒りがもちろん広がりました。で、このような政権は許せないということで、国民の、まあ、怒りに対して野党がもちろん反応しまして、弾劾案の準備をし始めました。で、その後発議に至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昨日ですね、12月7日の5時に発議されました。ごめんなさい、一昨日です。失礼しました。おとといね。はい。 예. 근데 이제 탄핵안이 그 표결에 이제 들어가기 전 한 이틀의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고등학교 선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앙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같은 동문 출신의 그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임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계엄을 이제 좀 주도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고 또 그 방첩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그런 이제 부대인데 옛날에는 그 보안사, 그다음에 기무사령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 오다가 그 방첩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 주요 정치인들 그 체포를 이제 하기 위해 동원됐다 뭐 그런 이제 그 증언들이 나오고 또 실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방첩사령부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보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이죠. 그 국정원의 이제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화해서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주요 이제 에, 그 야당 정치인, 뭐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동가, 뭐 그다음에 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포 대상이었다. 그런 체포 대상 이제 명단이 흘러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쿠데타, 사실 이제 이게 친위 쿠데타인데 저희 뉴스타파는 이제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부릅니다. 내란. 그건 좀 이제 법률적인 용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 드러남으로써 윤석열의 탄핵, 그건 이제 매우 가시적이다. 이 탄핵이 이제 실제 성사가 가능하겠다. 그런 이제 관측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7日 표결을 に至るま 통해서. での、また時間なんですけれども、大統領の、高校の先輩であった、中央高、高校っていうところだったんですけど、そこの、高校の先輩であったキム・ヨンヒョンっていう方が、国務長官でいました。で、この方に関しては、今回の、あの、首謀者であると言われており、逮捕に至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こともこの間にありました。で、その中でまた調査が進みまして、イ・ジェミョン氏だったり、野党の政治家、あとは市民活動家などが、今回その逮捕の対象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だんだん明らかになっていきました。でそのような経緯も含めて、ニュースタッハの方ではこれは、内乱であると呼んでいます。で、そのような事実を含めて、弾劾案の準備に向かっていったわけです。 그런데 이제 그,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씨도 마치 탄핵에 이제 찬성할 것처럼 그런 입장을 밝혔다가 또 번복했다가 뭐 또 비슷한 찬성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비쳤다가 그래서 그 이제 한 이틀 사이에 굉장히 이제 이쪽 저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결국 이제 표결 이제 직전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겠다는 거죠. 단호히 반대하겠다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고 여러분들 이제 보신 것처럼 그날 표결 투표는 이제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탄핵안이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200명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이제 국회의원 전체 총수가 300명이거든요. 그 이제 3분의 2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탄핵안을 이제 표결을 할 때 200명이 이제 본회의장에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족수에 미달돼서 그 투표를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제 표결 자체가 성립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온 국민적인 여망이었던 대통령 탄핵은 일단 부결이 된 겁니다. 過程の中でのまた一つの動きとして、国民の力という党なんですけれども、ハン・ドンフンという代表がいます。で、彼に関しては、弾劾に賛成のように、発言したこと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発言の内容も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結局その、弾劾案の決議が始まる直前にですね、国民の力は参加をしないということを表明しました。事実上、弾劾案に反対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韓国の法律では、3分の2が賛成をすることで、案が通るんですけれども、300名の、国会議員がいたときに、200名が賛成をすることで、決議が決まるんですが、この時、200名の議員が残っていない状態でした。ですので、決議は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どちらにせよ決まらない状況ではあったと言えます。 이제 탄핵안이 이제 부결된 다음 날 어제였죠. 12월 8일. 또 느닷없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씨와 그다음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같이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조기 퇴진할 거다. 조기 퇴진하고 그다음 그 조기 퇴진할 때까지 그런 이제 전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동으로 이제 전국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음. 秘 그래서 訣、국민들이 이제 더욱 이제 분노하게 됐죠.秘訣後の、8日、昨日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国民の力の代表であるハン・ドンフン氏と、あとは、国務総理であるハン・ドクス氏が、共同声明を出しまして、ユン氏を、早期退陣させる。で、その混乱を防ぐために、その間、二人で共同運営を行う方針であるということを発言しました。非常にもう、何を言っ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国民たちはまた、怒りを買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ことが昨日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어떤 권력의 이양이나 권력을 넘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국정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권을 가진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국민들이 이제 결정하는 것들을 일일이 투표로 하기 힘들면 그거는 이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처구니없이 그 이제 두 사람이 갑자기 이제 TV에 나타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비판이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했는데 오늘 그 이제 또 다시 이제 탄핵안을 재발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야당들이 이제 그런 일정을 발표했는데 모레죠, 모레. 어, 올해. 12월 11일 이제 탄핵안을 다시 발의를 하고 또 오는 토요일 12월 14일 다시 탄핵안을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하겠다. 음, 그런 이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で、そのような、共同声明を出したんですけれども、運営権などはもちろん国民が決めるものであります。それに至らなくても、その国会、代弁者である国会が決めるべきものであるのに、そのような、一方的な発言をしたということで批判が広がっています。で、また、今日なんですけれども、第2次弾劾案の日程が発表されました。で、第二次あ、なんですか？弾劾の案。第二はい。次段階。は。はいい。で、正式には12月11日に発表を行って、次の土曜日ですね。また土曜日に、決議を行うということが決まりました。 그래서 지난 7일 날 이제 표결에 그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이죠. 그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 표결 자기들이 이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이제 나가버린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가오는 그 이번 토요일 14일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先ほど説明したように、7日の決議の中では、与党である国民の力は、参加をほとんど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ですね、また反対でも賛成でも、どちらにせよ、参加をす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は、国民の中でも言われています。ですので、この14日の決議の際に、どのような行動を取るのかっていうのが非常に注目されています。 예, 지금까지 그 11월 3일 밤부터 그 지금 이제 오늘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최대한 간략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길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ここまでが、12月3日から今日まで起きたことの流れなんですけれども、できるだけ簡潔にお話ししようとしましたが、非常にたくさんのことが起きたので、時間がとても長く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私の中ではできるだけ簡潔にお話ししようと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キム・ヨンジンさんは12月3日はどこにいてどういう状況だったんですか？なんか自宅待機をせざるを得ない状況だったって話も聞いてますけど。 저는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인들하고 うん。 저녁을 먹고 이제 술을 간단하게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この時私は、友人たちと会って、食事をしていました。 저는 이제 그때
그 술을 마시다가 그 SNS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체크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떠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게 응? 응. 소식, 가짜 소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는데 바로 직후에 이제 그 우리 뉴스타파에 그 취재 팀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를 한번 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얼른 켜서 봤는데 진짜 그, 그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몇몇 그 취재팀장들 소집을 해서 그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그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만약에 계엄군이 뉴스타파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뉴스는 계속 해야 되니까 뉴스를 계속 이제 어디 가서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이제 세웠죠. 근데 일단 이제 어, 그 대책 회의를 할 때는 뉴스타파가 일단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응. 여러 가지 이제 경계를 써가면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응. 굉장히緊迫한 순간이었죠. 그때는. うん、네.わかりました。で、ニュースだ、そのように、自宅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間違った情報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食事をしていたんですが、SNS をチェックしていたところ、その戒厳令が出たというニュースを見ました。ただ、あまりにも、突拍子もないニュースだったので、最初はフェイクニュースだと思って無視していたんですが、ニュース打破の取材チームから電話があり、戒厳令が出され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驚きました。で、その後、ニュース打破の本部の方で、何人かのチームで集まり、対策会議を行いました。で、例えばこの状況で戒厳令が来たらどうしようかということで、ニュースが続けられるようにす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っていう、対策会議を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状況では、来なかったので、まずは安全だということで、その状況で、その後何をしていくかっていう会議を続けていきました。それでですね、次の質問なんですけれども、ニュース打破では、それ以降、毎日配信を続け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ユン・ソンヨルの内乱と題してシリーズでも続けていて、ちょっといくつかご紹介いただけませんかってあらかじめお願いしておいた映像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流してから説明するのでいいですか？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도 이를 알기에 윤석열 내란이 벌어진 지난 3일 이후 48시간 가까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요. 네네. 저희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네. 검찰의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 시절에 시행령으로 네. 지금 그 부패에다가 직권남용을 넣어놨거든요. 아, 네. 근데 직권남용죄는 사실은 그게 공무원 범죄라 네. 저희가 명확히 검찰 수사단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직권남용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또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죄로 지금 또 수사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두 단계를 건너뛰겠다는 얘기라 네. 이거는 불법 그다음에 위법의 문제가 네. 상당히 있고요. 네. 예, 이거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그 논란이 될 겁니다. 네네.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논란이 되는 그런 수사를 검찰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둘째, 검찰은 지난 2년 7개월간 과거 자신들의 상관인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당 정치인 등 윤석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반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범죄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언론 탄압에도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1년간 수사를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셋째, 검찰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장관이
윤석열 내란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자입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이자 내란이 실패한 다음날 윤석열 최측근 인사들과 만나 사후 대책을 모의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 출신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네. 어떻게 보면 로펌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과 같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도 네, 예, 지금 불려가서 뭐 수사를 하는 건지 받는 건지 네. 핸드폰도 휴대폰도 뺏긴 채 지금 수사를 하고 와서는 무혐의를 다 때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것은 네. 수사의 공정성, 그다음에 중립성에 대해서 또 다른 국민적인 비판, 비난에 휩싸인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으로서 수사를 하되 검찰은 영장 청구권 등으로 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은 1979년 박정희 피살과 이어진 전두환의 12.12와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별 2개 소장 직급임에도 박정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서 전면에 등장했고, 이를 발판 삼아 군권을 장악해 결국 총칼로 대통령직을 찬탈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수습 과정에서 누가 수사를 맡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라인이 윤석열 내란에서 주도권을 갖고 부활하느냐,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見せてくれた、一部ですけど、説明をお願いします。 이거는 이제 어젯밤에 저희들이 한밤중에 이제 보도를 했고, 오늘 한국의 이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보시더라고요. 아마 거의 한 조회수가 한 100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한국의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정권은 사실은 이제 검찰 정권입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 두 부부가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여러 어떤 권력형 비리나 의혹에 이제 휩싸였죠. 근데 어떤 범죄 증거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떤 민주당 의원의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김건희 씨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한국에 이제 벤츠 딜러사가 있어요. 이제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그런 이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고, 이제 첫 보도,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이제 보도한 거는 역시 이제 뉴스타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디올백이라는 뭐 약 300만 원짜리 그런 이제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김건희 씨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검사들이 가서 자기들의 휴대폰을 다 뺏긴 채, 검찰이 휴대폰을 뺏긴 채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서 결국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해줬고,
검찰은 이제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내란 사건을 이제 수사할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今見ていただいた映像は昨日の夜、公開したんですけれども、すでに100万回近く再生をされています。で、内容としては、今回の内乱事件に関して、検察が捜査すべきではない理由について説明した部分を見ていただきました。で、今の、ユン・ソンヨル政権は、検察政権であると言えます。彼自体が、長官を務めた原因もあるから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夫人であるキム・ゴニ氏の不正であったりっていう部分が、検察がきちんと捜査をしないまま、この、ユン・ソンヨル政権の中で、続いてきてしまったという経緯もあります。で、この夫人に関しては、ドイツモータースという会社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の株価を操作したという疑惑がありまして、で、その事件をニュース打破ではずっと追ってきました。ただ、それ以外にも、ディオールバッグ、ブランドですけれども、そちらを賄賂で受け取ったという疑惑もあります。で、これに関して検察は、1回だけ捜査を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も、キム・ゴン氏が指定する場所で、検察側がむしろ、携帯を奪われた状態で、捜査を行いました。で、それ自体がきちんとした捜査と言えるでしょうか。で、そうしたこともありますので、今回の、内乱に関しての捜査を警察が、受け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いる内容です。うんうんうん。で、動画の中にも出てきたんですけど、ニュース打破も家宅捜査を受けましたよね。2022年の暮れでしたっけ。なんで、それも含めて、ユン大統領がその言論弾圧をもう政権が始まってすぐやってたのか、その言論弾圧がどういうもので今まで続いてたの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お話しいただけますか。 예, 먼저 뉴스타파 윤총거.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는 탄압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え、 사실 이제 뉴스타파가 그 윤석열 정권의 그 언론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타겟이 됐죠. 그 사실 이제 모레가 아닙니다. 그 내일이군요. 그 12월 10일 날 저하고 이제 그 뉴스타파 기자 한 명 이 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음.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그 명예훼손죄로 이제 저희들이 기소가 됐고, 지금 이제 내일 가게 되면 총 10번째 그 재판을 이제 받으러 가는데, 재판 한번 받으러 가면 하루 종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この 이제 예, あ、 거기까지 で、하시겠습니다. 弾圧の、代表的なターゲットが私たちであったと言います。で、その経緯はまた、別で説明するか、ちょっと、割愛しますけれども、また明日ですね、12月10日も、裁判を受けに行く状況なんですけれども、そちらが、ユン・ソンヨル大統領の名誉を毀損したということ、名誉毀損罪で、訴えられていて、その裁判を受けに行きます。で、明日で、参加は10回目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なると一日中捜査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自分たちの仕事ができない状況があります。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쳐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겪는 그런 대통령에게 사실 이제 명예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미로 그런 이제 제목으로 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このような態度で国民に接している大統領に、名誉があるのかという部分も含めて、その名誉を毀損しているという罪を訴えられている私たち、本当にもうバカバカし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ような状況があります。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이제 9월이죠. 작년 9월부터 저하고 이제 우리 뉴스타파 기자 2명이 이제 그 압수수색을 당했고 집에서 휴대폰을 뺏겼고 그다음 우리 뉴스타파 사무실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고 통신 사찰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뉴스타파 기자가 그 일정 기간 동안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떤 전화가 걸려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신영장을 통해서 다 이제 틀리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근 뭐 한 1년 가까이 그런 이제 탄압을 받았고요. 또 우리와 더불어서 그 뉴스버스, 뭐 경향신문, JTBC 이런 언론사들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이제 그 기자들이 에, 음. 또 이제 수사를 계속 이제 당하는 그런 이제 탄압을 여전히 이제 받고 있습니다.で、家宅捜査が2023年の9月14日に起きたんですけれども、ニュース打破の本部だけではなく、記者2名も、自分の PC やスマートフォンなどの捜査の過程で奪われて、あとは、通信記録も、捜査対象になりました。あとは、出勤の禁止が、1年程度続いたわけです。で、私たちニュース打破以外にも、京阪新聞や JTBC も、捜査の対象となりました。で、自体は今も続いています。그 이제 작년 9월에 그 검찰이 이제 뉴스타파 등을 수사한 이제 명분이 그 우리가 2022년 3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때 가장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이제 검증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이제 봐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이제 대선이 지난 지 한 1년 6개월 뒤에 보복을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명백한 이제 언론 탄압이고 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한 보도를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 이런 이제 방송사에 대해서도 그 한국의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제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조치를 내렸죠. 과징금을 먹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징금을 먹인 것도 지금 이제 법원에 가서 거의 뭐 백전백패, 그 윤석열 정부가 법원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탄압도 계속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で経緯なんですけれども、ユン・ソンヨル氏がまだ大統領になる前、2022年の3月ですね、選挙の、候補として上がっていた頃に、ユン・ソンヨル氏の、検察時代の、不正について報道を行いました。で、それに対する、反撃である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報道をした KBS、MBC、JTBC、YTN なども対象になりました。で、韓国では放送審議委員会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委員会から懲戒処分を受け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죠. 그 몇 년 전에 그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어떤 뭐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짧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돌아 나오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를 이제 그 지칭하면서 어떤 막말을 이제 한 그 욕 같은 것들, 욕설을 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MBC가 이제 그대로 보도를 한 거죠. 했는데 그게 이제 유명한 뭐 바이든 날리면 스캔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MBC에 대한 탄압도 시작됐고 또 대통령이 이제 그 뒤에 해외 순방할 때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키는 것을 거절한 그 MBC 너네들이 타지 마 비행기 대통령 비행기 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유치한 그런 이제 탄압도 저질렀고 그 이후에 뭐 KBS 사장, MBC 사장을 이제 다 이제 교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고 결국 MBC만 제외하고 KBS 사장 이런 데다 이제 교체가 됐죠. 그 이제 그 윤석열의 이제 낙하산 사장들로 네. あとは 그런 また 것들이 有名な事 예, 件なん 그런 ですけど 것들이 も、너무 MBC の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BC の方でも、ご存知の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が、ユン・ソンヨルがアメリカで、バイデン大統領と、委員会を開いたときに、バイデン氏に対し
で、スラングを使うというような場面がありました。で、それについて MBC が報道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事件をきっかけに MBC に対する、弾圧が始まりまして、取材に関しても MBC の記者を排除したりということ、幼稚な、弾圧がありました。で、あと KBS や MBC の、社長に対する弾圧も起こり、最終的に KBS に関しては、ユン・ソンヨルの関係者が社長、代表に変わ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起きてしまいました。だからつまりユン政権になってから言論弾圧がずっとあるっていうことがあったがゆえに多分その言論の自由も禁じるような戒厳令を出したことのその背景の一つにあるん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ね。その話を聞けば聞くほど。윤석열 정권이 일어났을 때부터 언론 탄압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그런 경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윤석열 자체가 원래 그 언론 탄압을 해왔고, 그러니까 네. 이번에 그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부터 그 언론에 대한 공격 같은 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다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이제 그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진 그런 사례들입니다. なので、政権の、初期の段階からこのような言論弾圧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そうですね。日本ではあんまり多分その言論弾圧自体があまり知られてないので、今日紹介してもらって意味があったなって思います。それでは次なんですけども、現場のその市民たちが、今も集まってるんでしょうけど、それもニュース打破も取材してるんですけども、現場のその市民たちの様子についてちょっと聞きたいので、もう一つの動画を見せますかね。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다음 날 국회 앞은 다시 한번 시민들의 촛불로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움집해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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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2인 국정공동 운영 등을 논의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담을 두고 내란 세력과의 야합,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에도 없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단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총리나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국민이 그런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가지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구테타라고도 볼 수 있죠.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민의 동의 없이. 이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행한 일 중 무엇이 위헌이라고 일일이 지적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를 쫓아가며 증명해야 합니다. 저마다의 일상을 멈추고 이곳으로 모인 우리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좀 회피하자. 국민에 달래서 어떻게든 넘겨보자. 저는 이제 신뢰를 이미 옛날부터 안 했지만은 더더욱 안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더 이상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는 믿을 수도 없고 맡아서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ここまでですね。これ昨日の映像ですよね。어제죠? 어제 영상 맞죠? 이게. 저거는 이제 네. 어젯밤 그 국회 앞 상황입니다. 네.
昨日の夜の国会前の映像です。うん。ちょっとその市民の人たちの様子についてちょっとお話しいただけますか？今の映像の説明でもいいですし。 네, 지금 동영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아파트라는 노래가 진짜인 유해하고 있다고. 그것도. 예, 거기에 앞서가지고, 그 3일 날 밤에, 한밤중에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이제 선포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응, 국회 앞에 갖고 계엄군을, 그 맨손으로 이제 계엄군을 저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해외 전 세계 여러 이제 주요 언론에 한국 시민들이 이제 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무혈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저지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주요 매체인 헤드라인으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죠. 굉장히 이제 감명 깊은 그런 순간이었고요. 그 이제 어제까지 집회가 쭉 이어졌는데 저는 이게 집회의 양상 이런 게 이제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고무적인데 문제는 보시겠지만 젊은 여성 젊은이들이 굉장히 집회 현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뭐 촛불 집회든 이 보면 굉장히 비장한 그런 이제 그 운동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운동가요를 주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제 명망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비장한 그런 연설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젊은이들 많이 참가하면서 집회 분위기가 일종의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 그런 이제 변화를 이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 예, 그런 상당히 이제 아, なんか止まっちゃってる。そしたら今のところまでまず、はい。はい、お伝えしますと、3日の夜から、戒厳令が出た時から市民たちが国会前に集まり始めました。で、戒厳軍に対して、武器も持たずに素手で、向かっていき、血を流さずに、これを止めたということで、世界的にも報道されて、私としても本当に感銘を受けた部分であります。で、毎日デモが起き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様相に関して私も変化を感じていて、若者の参加が非常に多いというところが言えます。で、キャンドルデモの時もそう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運動歌、その中での歌っていうのをみんなで歌いながら、やっていまして、で演説をしていた映像があ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あのように若い人たちが、前に出て発言をするということが、見受けられます。で、雰囲気としても、まるでお祭りのような雰囲気に感じられます。그리고 거기 아까 이제 아파트 아파트 말씀드리면 그 집회 현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촛불 집회라 해가지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뭐 야구장이든 아니면 이제 아이돌 가수들의 이제 공연장에 이제 들고 나오는 야광 뭐 응원봉 같은 것들을 일제히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하는 거예요. 하고 노래도 뭐 케이팝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노래를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윤석열 탄핵 뭐 이런 이제 가사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부르는 그런 굉장히 흥겨운 이제 그런 현장 분위기도 연출을 했고 그 아파트는 뭐 저도 이제 그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들었는데 그런 이제 아파트 같이 굉장히 그 리듬이 좀 단순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야외에서 모여서 이제 떼창을 막 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예, 그런 게 하고 참여도도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좀 전에 이제 본 그 리포트에는 그 현장의 음악을 그대로 이제 살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유튜브에 이제 그게 음이 그대로 나가면 유튜브에서 그걸 이제 뭘 삭제를 하고 경고를 한대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그
들려온 그걸 현장의 이제 사운드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예, 리포트 제목에는 이제 아파트를 합창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그 음이 제대로 이제 그 리포트에서는 그 드러나지는 않았죠. 예. 음, デモ現場の続きなんですけれども、キャンドルデモっていうのがあった時には皆さんキャンドルを持って、街に出ていたんですが、今、その野球場だったり、アイドルのコンサートの時に、光る棒を皆さん、わかりますかね？あれを持って、今回若い人たちが、K-POP を歌いながら参加しているような場面が見受けられます。で、K-POP も、そのまま歌う場合もありますし、ユン・ソンヨル弾劾というような歌詞を入れて、歌詞を変えて歌っていることもあります。で、アパートという曲が今すごく流行っているというか、有名に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リズムが単調で、歌いやすいという特徴があって、でその分参加度が高くなっています。ただ、このようなレポートではですね、現場の音をちょっと活かすのが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著作権の問題があるので、そのまま流してしまうと YouTube の方から、警告が来てしまう関係で、なかなかそこが映しきれないというのはジレンマがあります。うんうんうん。わかりました。一緒に聞いている阿沢記者から質問で、今若者がね、10代、20代が多いってこの記事にも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それとか女性も多くいるっていうことで、その若者が女性が多く立ち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ユン大統領の政治のどんなところに反応して、若者とか女性が今立ち上が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 예, 젊은 층들의 이제 정치 참여, 그다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저조하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며칠 사이에 저런 이제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 우리 같은 이제 기성세대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데 대한 이제 좀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그 겉으로는 이제 그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 그 저변에서는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이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좀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젊은이들의 배신감.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이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너무 이제 형편없었던 거죠, 이 정권이.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분노,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건희 의 여러 이제 비리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도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감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한 그런 이제 분노들이 적극적으로 표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지속될지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유심히 한번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どの国でも若者の、参加度、あと関心は低いと言われている中で、私自身も驚いた現象であります。私のような、既存世代が、若者たちを、一面的に見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反省も感じました。で、政治に関心がなく見えたんですけれども、中では違ったっていうのが今回の積極的な参加から見え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には、ユン政権において、正義だったり共存、常識のような言葉が語ら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全く反対のことが起きていることに対する怒りだったり、あとは気候危機に関する関心が若者の方が高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部分での怒りもあります。あとは、キム・ゴニ氏、夫人の不正に対しての対応などにもう我慢ができないというところが、現れてき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で、この後の持続性っていうのはまた見ていきたい部分です。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あ、감사합니다。そろそろ時間になりましたので、最後に、日本の市民の皆さんに伝えたいことが
ありましたらお願いします。それから、마지막에, 今後の見通しで何かね、言いたいことがあれ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또 표결이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있고, 그 시민들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제 열어나가겠다. 그런 이제 열망이 굉장히 충만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지금 전개되는 상황, 그 일본 시민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그 한국의 시민들 같은 우리 이제 에, 이웃에 있는 이제 시민들을 좀 이제 지원해주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그 민주주의 역사는 소수의 이제 정치 권력자들이 해나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이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새로운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이제 써 나갈 것이라고 저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일본 시민들, 그다음에 한국의 시민들, 민주주의를 믿는 그런 시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그 이제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정말 이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가 되고 서로 지원하고 믿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기회가 있으면 11일 표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진전 상황 이런 것도 이제 불러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さっきお伝えしたように、また今週、第2弾劾案というのが評決されますので、そのあたりで、正しい未来へ向かうだろうと希望を持っている気持ちもあります。で、日本の皆さんにはそういう部分で一緒に、関心を持って見守ってほしいですし、活動している韓国の人々への支援を、気持ち的なサポートも含めてしてもらえたらなと思います。で、民主主義はですね、政治家だったり権力者が作るものではなく、市民の力で、なすべきものですし、今回の事態で、韓国もまた新たな教訓を得たんですけれども、民主主義へ向かう歴史の新たな扉を開いたなという思いもあります。で、日本の皆さんと、韓国を連帯しながら、その民主主義っていうものを作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ので、今後の展開も見守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じゃあ、いいよね。退場していただいて。じゃあ、トークはこれで終了にいたします。また、記事をですね、まとめて、アップ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お待ち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続けてですね、2日後には、民主言論市民連合の代表にも話を聞く予定にしてますので、また、緊急トークをやり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にはサポーターが必要です。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は企業や行政からの広告を得ない非営利のため、原稿料、取材経費の捻出は難しい状況です。また、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による資金はサイト構築、組織運営立ち上げに活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今後は必要費用が拠出できる持続可能な体制づくりを目指します。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はジェンダー平等の視点を持ち、あらゆる差別や暴力を許さず、マイノリティや当事者の声を大切に生活者の視点で記事を書いています。こうした記事を持続的に届けるためには、読者の皆さんの支援が必要です。サポーターの皆さんには毎月メールマガジンをお届けします。コモンズ主催のイベントなどには割引でご参加いただけるようにします。将来的にはサポーターの集いを開催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のサポーターになってください。ご支援、ご協力を
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生活ニュースコモンズ